그러니까 일방통행 안내도가 지금 저기 앞에 있는데 사실 이쪽은 주차구역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재건축 5구역, 6구역이 이제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옛날 연립에 주차구역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쓰레기 문제가 좀 이제 주택에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주차 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이 고잔동 5구역, 6구역 뭐 재건축 문제도 있지만 안녕.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후보님, 우리 기호 2번 국민의힘 염정우 후보님입니다. 후보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주차 문제, 그리고 이제 쓰레기 문제,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차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네네. 지금 사실 후보님의 공약집에서는 주차 문제가 빠져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쵸?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진실되게 정치하려고 나오셨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민규 시장, 국민의힘 이민규 시장 후보님께서 하신 주차 공약들이 있는데, 네. 그거 저희 연기하기로 했잖아요. 후보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원마다 이렇게 좀 요즘엔 지하 주차장을 좀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이 그래도 고잔동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시가 어떤 주택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차 문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떤 예산도 좀 끌어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정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뭐 낮 때니까 이 정도 주차지 뭐 6시 넘어가면 여기 지금 이제 고잔동 주민 여러분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 엄마 30이에요. 근데 언니 아니냐고 엄마 맞냐고. 이 라이브 묘미인 것 같고요. 그 출연에 대한 제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앉으셨어요. 제가 사실 이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그 교회 앞에서 그 과자 먹다가 제가 그 과자 옷에 묻을까봐 굉장히 이게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모시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님들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우리 이렇게 들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했던 많이 탔네. 반장이어서 반장. 우리 마이크 한번 잡고 자기소개 한번. 안 돼? 동생. 동생? 동생입니다. 자기소개. 동생이 더 씩씩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효진입니다. 3학년이요. 초등학교 3학년? 너무 멋있다. 어디 초등학교 다녀요? 고등초등학교. 고잔초등학교? 고잔초등학교면 여기 밑이네요? 나는 어디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몇 학년? 우리 학생 몇 학년이에요? 5학년? 5학년. 내가 맞췄어요. 딱 5학년인 것 같더라고. 그 우리 어떻게 알았지? 나 차에서 본 것 같아요. 네네, 저 차에서 그랬을 거예요. 차에서 그 인사하면은 오. 이렇게 해주는 그 학생 맞죠? 네. 진짜 그거 보고 저희가 힘내요. 2차네요. 저 연정우만 차요. 진짜? 저도예요. 저도. 다시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 연정우를 뽑아줘. 연정우가 뽑히면 좋겠다. 고마워요. 엄마한테 가서 꼭 사전투표 투표해달라고 나 말씀하셨어요.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저기 차 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이런 행동조차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잠깐 벌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누추하셨다면 보기 안 좋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실 건가요? 차를 타면 그 차가 위험해가지고 다리가 자연스럽게 벌려지더라고요. 몇 시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한 30분 하고 떠날 또 어디 저희는 네. 우리 염정우 후보 지역구가 고잔 근데 여기 차로 갈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고잔동 이쪽도 돌고 초지동도 돌고. 시민농객 한 번 더 오셨습니다. 네? 초지동? 여기 그 친구분들의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래도 지금 여기 사시면서 맞아요, 맞아요. 이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나 저희 말씀해 주시면 양장으로 뽑아주세요. 그래 애기야 이제 저기 뭐야 우리 고마워요. 우리 할머님 말씀하실 수 있게 잠깐만 이렇게 자리 좀 아니, 어머니. 안 한다. 그래도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이게 아무튼 이 생명의 묘미고요. 사실 저희가 우리 세무사 친구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환경공학 박사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여기 이렇게 일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고잔동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뒤쪽에 행복 예절 학교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행복 맞습니다. 예절 학교가 지금 이제 시유지인데 그쪽이 이제 잘 지어졌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예절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안산시장의 관사로서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거주할 곳을 이제 거처를 이쪽에서 마련을 하셨던 건데 지금은 이제 행복예절관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역의 어떤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그 뒤쪽에 동산이 있어서 마을 주민분들께서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주차 공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주차 환경이 조금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쪽 그 행복예절관까지는 거리가 조금 됩니다. 이게 그 코너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까지 가시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보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주차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차 차량들이 있어서 이 통행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시급한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또 유치원이 있어서 그 이제 통학, 어린이집 통학 등하교 할 때도 등하원 할 때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부모님도 태워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차량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침에 굉장히 혼잡해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좀 개선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이 공원 주차장을 좀 부지를 조성을 하거나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미 모든 공간이 다 유휴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 예산이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머리를 좀 맞대서 그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 꼭 같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제로 보시는 게 쓰레기. 예, 쓰레기 문제. 그 쓰레기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아무래도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나 규율을 좀 양심에 좀 이제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를 이제 좀 투기를 하신다거나 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 검정 봉투 그 비닐 봉투를 사용하셔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버리시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냄새도 좀 나고 외관상으로 지저분한 모습도 있고 그러다가 비둘기들이 와서 이것을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지저분한 모습이 시민분들께서 조금 얼굴을 찌푸리게 되시는 그런 것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문제는 저도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만큼은 저기 계시는 우리 환경공학 박사를 지금 전공하고 계신 분과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미세 플라스틱은 수질오염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을 연구하시다 보면 전반적인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안산시의 그 쓰레기 어떤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잘하실 거기 때문에 한번 모시고 한번 모셔보죠. 네, 저희가 이제 염정우 캠프는 염정우 도의원 후보님 그리고 그 지금 저희 환경공학 박사 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제 대학원생들 그리고 이제 세무서가 한 1년 반 만에 열심히 해서 합격한 세무서에서 총 저희 5명이서 거의 지금 도의원 후보 그러니까 선거를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뭐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뭐 지원도 없이 저희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안산의 청년 정치 그리고 노인 공경하고 세대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가보죠. 여기 쓰레기를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로 안 나고 이제 검은 봉지로 그냥 투기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분야는 사실 제가 전공이고, 네,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좀 길게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리 그 소개 한번 하고 진행을 한번 하죠. 카메라 병인가요? 뭐 촬영 중이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도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열화와 같은 성화를 너무 많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분들께서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한양대학교가 서울에도 있고 이제 안산에도 있습니다. 어디 캠퍼스죠? 저는 안산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러면 몇 년 차죠? 된 것 지금 같은데. 5년차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도 똑같지만 대학교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지금 몇 년? 11년, 그러니까. 군대까지 포함해서 한 11년 정도 대학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안산시 녹색환경지원센터 그리고 안산시 경기도에서 이제 연구사업 지원 받아가지고 주로 안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저희는 또 수질보건 연구실이니까 수질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사실 많은 뉴스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다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쪽이 주 전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환경은 이제 수질, 대기, 폐기물, 그리고 소음 진동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수질 쪽 담당하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안산은 또 대기 오염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질, 대기 다 폐기물 똑같이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동일하다고 보고 저는 그 중에서 수질 안에서도 폐수 처리 아니면은 하수 처리 이러면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이 학생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어떤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물질이고 왜 문제가 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미세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아주 초 5mm 이하의 좀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현재도 이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완벽하게 다 밝혀진 게 없어서 오히려 밝혀지지 않은 위험성 때문에 현재에서 연구나 이런 게 그리고 더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은 문제다 떠다닌다 하는데 그게 인체에 어떤 위해성이 있고 유해성이 있는지는 아직 연구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밝히라고 저희 연구자가 있는 거거든요. 안산시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이게 안산시가 이제 공장 단지도 많다 보니까 이제 하천, 그다음에 간선수로 이렇게 크게 8가지 각각 4종류씩 있는데 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서 이제 하수 그런 처리 거기에다가 이제 CCTV나 이런 전자맵 같은 걸 설치해서 미세 플라스틱 관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4개 하천이 이제 또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관리가 요구되고 안산이 이제 다른 일반적인 하천들보다는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리터당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 현황도 중요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미세 플라스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시민의식 개선도 정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식 개선과 더불어서 이제 각각 시청, 안산시, 서울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생활 폐기물들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미제 플라스틱도 있지만 저희가 17년, 18년도에 진행했던 그 연구 있잖아요. 그 신길천 수지오염. 네.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안산시에서는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신길천 이렇게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오염도가 심각한 게 신길천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길천은 그 공단을 끼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공장도 있고, 이제 심지어 이제 혹시 뭐 전문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pH라고 하거든요. 수소이온 농도가 보통 수돗물은 7에서 8 정도 되는데 뭐 가서 갑자기 그 하천의 농도를 찍었더니 pH가 3이 뜨는 겁니다. pH가 3이라는 소리는 산성 농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황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유해 물질이 하천에 퍼져 있다 그런 말인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게 공장에서 이런 황산이나 이런 산소 물질이 있는 것들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그렇게 오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안산의 실정이고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하천에서 뭐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 뭐 이런 오염 물질들이 퍼가지고 딱 나가면 제일 함유되는 곳이 시화호입니다. 시화호에 모든 우리 안산시에서 버리는 물, 뭐 하수 처리하고 나오는 물 다 시화호로 유입되는데, 그 시화호에서 자라는 뭐 그네에 사는 물고기, 조개, 어패류들, 그거 다 우리가 먹습니다. 그게 이제 먹이사슬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통해서 결국에 오염물질 처리 안 하면 결국에 다시 인간한테 돌아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환경 정말 중요한데, 사실 뭐 사실 우리 후보님의 공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이제 후보님이 그런 거 이제 관심 있으시니까 우리 주민분들께 좀 말씀도 드리고, 뭐 질문 들어오면 뭐 제가 대응할 수 있고. 한편으로 궁금한 게 이제 화정천 화정천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그 지저분한, 근데 임원은 또 이렇게 방류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왜 여태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공학도로서 어떻게 해야지, 저는 사실 진짜 화정천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로 화정천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화정천 상류랑 하류에서 펌프해가지고 계속 순환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이제 자정작용 되면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오염물질들이. 우리 이제 뭐 화정천 그냥 지금 5월달쯤 가보면 물이 다 말라 있습니다. 이제 건기라고 하죠. 이제 건기와 우기, 그러니까 딱 우리는 여름 때만 강수량이 딱 오고, 그게 아닐 때는 우기니까 물이 없는, 그러니까 흐름이 우리 안산시 하천은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그러니까 이걸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화정천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전기 좀 써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월천, 안산천도 그나마 그거가 괜찮고요. 반월천이나 신길천은 그런 거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례로 이제 하천 가보면 바닥에 이제 빠져보면 이제 검은 색깔 진흙이 있거든요. 그 물이 다 썩었다는 겁니다. 그 밑에가. 근데 사실 그거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그거 이제 정비하려면 우리 청계천 이명박 정부가 청계천 이거 도시재생사업 했을 때 천문학적인 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큼 들어가야 그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 혼자는 못하고요, 그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잉어 풀어놓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이제 뭐 후보님께서 앞으로 계속 청년 정치인으로서 안산시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이제 일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네. 다음으로 이 쓰레기도 쓰레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양심에 기대는 문제 말고서 제주도에 가보면 카드를 이제 결제를 하면은 그게 쓰레기통이 열리고
그래서 내가 쓰레기를 이제 버리니까 돈 내고 쓰레기를 지불을 하게, 비용을 지불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것인데, 박사님. 네, 박사님들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이 버리는 분들한테도 종량제 쓰레기를 사는 것도 부담인데, 쓰레기 버릴 때도 비용을 부담시키면서까지 하는 건 좀 어려울 거고, 어떤 해결 방법이 좀 있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산시가 지금 60만 명 도시거든요. 65만 그 제가 작년 10월인가 이제 재동일 시장 지금 상대편 후보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도 환경 쪽 전공하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산시도 이 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확실하게 해서 그 개발해야 된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뭐 충주에 음식물 그 음식물 처리하는 그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충주가 뭐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인구가. 근데 거기는 있는데 우리도 있습니다, 여기. 시설이 아예 다 있는데 운영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환경은 이런 음식물 쓰레기 같은 폐기물을 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현기성 소화라는 공정을 고쳐서 그러면 이제 바이오가스, 그러니까 메탄이 나와요. 그 메탄을 태우면 전기가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곧 전기가 되는 거죠. 그 공정으로 운전을 제대로만 하면 그 발생된 전기를 우리 안산시와 안산시민들 아니면 안월 시야공단에다가 전기를 좀 싸게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공급을 해서 한다면 이 쓰레기 모아지는 거 그거는 시에서 부담하면 되죠. 결국에 그 전기를 다시 팔아가지고 수익을 벌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요즘 이제 SPC라고 하죠. SPC 사업을 시가 주도해서 시가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민간 사업자 들어와가지고 20년 동안 니네가 짓고 니네가 만들어 운전해라 운영하고 나서 그 20년 동안의 수익은 니네가 먹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시로 양도돼. 그게 SPC 사업이 주로 그게 공공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거 추진해가지고 우리 지금 있는 뭐 쓰레기 말씀하신 것처럼 돈 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무료로 그냥 거기다 쓰레기 다 버리게 해놓고 쓰레기차가 한번 다 돌잖아요. 쓰레기 싹 수거해서 가면은 차라리 비닐 없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만 버리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봉투로 오면은 그걸 파쇄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제 비닐 봉투만 걸러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섞든 뭐 다 파쇄를 시켜가지고 이제 보내거든요. 그 과정 없이 그냥 진짜 음식물 쓰레기만 있으면 그 자원이거든요. 그걸 이제 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산시 꼭 발전한다. 근데 옆에 시흥은 있습니다. 그게 클린 에너지 센터라고 그게 이제 제가 그것도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시흥은 그걸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거기는 이제 뭐 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 그리고 분뇨 그리고 음식물 3개 다 합쳐가지고 해버리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관심 있다는 정치인도 없고 사실 그건 정치인이 관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이게 어쨌든 이제 시장이든 뭐 시의회든 뭐 관심이 있어야 그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좀 관심 있어 주시면 안산시 환경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쓰레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이동하기보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뭐 말씀하신 것들이나 지금 사실 안산 거주하시지 않는데 이런 어떤 안산에서 또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거주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뭐 서울과의 좀 다른 느낌? 뭐 청량시 아니더라도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후배님은 그 안산 사람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 JTBC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서울은 노른자, 경기도는 흰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뭐 혹시 들어보셨나요? TV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계란으로 하면은 노른자 지역과 이제 흰자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사실 경기도 사는 사람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이 고통이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이제 교통에서 서울에 사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기도에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희는 이제 진실되게 정치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서울 살기 싶고 경기도에 살고 싶거든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 한번. 서울과 조금 다른, 제가 다르다고 좀 느낀 점이, 이제 조금 더 대중교통, 즉 지하철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뭔가 즐길거리, 이런 인프라 약간 조금 더 어디서 접근할 수 있다는, 이게 일부 지역만이 아니라 각각 지역 모두가 동등하게 어느 정도 균등한 개발이 돼 있으면은 어디 지하철역을 내려도 다 즐겁게 놀 수 있는데, 제가 경기도 안산에 지내면서는 일부 지역들은 정말 즐겁게 안녕하십니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있는데, 또 어느 지역들은 밤에 내리면은 너무 무서운. 경기도 어느 지역은? 네, 제가 안산 지내면서 느낀 점은 밤에는 좀 많이 무섭다. 어제 똑같은 말 하신 분이 있어요. 이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 그래가지고 귀가할 때나 이럴 때도 택시도 물론 밤에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서울보다는 더 많고, 그리고 그 밤길 약간 귀가할 때 많이 이제 좀 두려워서 그런 부분, 치안 부분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치안 부분.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후보님, 우리 교통을 좀 이렇게 뭐 고잔동 뿐만 아니라 안산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치안 문제도 있고 이런 어두운 문제, 그리고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경기도에 오지 않는 그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있는 상황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산이라는 좀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가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최진호 의원님 파이팅이고요. 최진호 의원님 파이팅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도 안산에 사셨던 분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살만한데 이런데 아마 저희도 서울 한번 갔다 오면, 저도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 서울 한번 가보니까 와, 즐길 것도 진짜 많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조금만 가면은 밝고 막 저녁에도 막 그냥 휘황찬란하고, 교통이 뭐 이렇게 주차나 이런 건 좀 불편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지하철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근데 조금만 빠져나가서 안산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와, 이게 조금 그냥 저희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게 사실 안산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의 교통이 고통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현실이고, 이것에 여기서 그냥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뭐 서울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수도권에 맞는 정책들을 빨리 하루빨리 도입하고, 그리고 서울권으로 접근